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약박권 정도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구간인데요. 내일 증시 어떨까요? 화요일 증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한양증권 김지영 팀장입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내일의 국내 변수로 여전히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네, 그렇죠. 지난주 외국인이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좀 동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. 정황상 그 뱅가드 펀드의 그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물 출회는 시작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아직 뱅가드의 방침이 그 이제 시장 충격하고 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도 기간을 한 25주간으로 밝혔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그 뱅가드 경쟁사이죠. 이제 그 블랙락 펀드가 있습니다. 이제 MSCI를 아직도 추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펀드로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뱅가드 충격 가능성은 좀 시장에서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코스피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초까지 V자 랠리를 보였는데 아직 그 되돌림 수준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. 결국 그 현재 시점에서는 뱅가드 영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따라서 외국인 매매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현물뿐만 아니고 선물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정말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해외 변수 측면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BOJ 회의 내일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일본은 정책 회의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관전 포인트는 이제 물가 목표치를 조정하느냐, 현행 이제 1%인데요. 2%로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이제 시행 여부인데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베 총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장기 디플레 탈출을 노골적으로 좀 공식한 상황이고요. 최근에 일본 그 증시가 이런 기대치를 반영하면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. 일본 은행으로서도 좀 이런 그 외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예상대로 그 일본 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상향하고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 그러면은 좀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반대로 만약에 이번 정책 회의에서 좀 아베 총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좀 시장 상황은 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오늘 그 4월로 이제 현행 그 일본의 총재 그 시라카와 총재가 임기 만료가 됩니다. 후임으로 이제 아베 총리가 좀 선호하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고요. 따라서 일본은행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속이 되고, 따라서 결국 엔화 약세 속도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어내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내일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? 좀 반등세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변동성 요소가 좀 우세합니다. 엔화 약세하고 이제 실적 부담이 있고 이제 뱅가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은 좀 짧게 나오고요. 추세적으로는 기간 조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전략적으로는 중소형주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대형주 매매의 경우에는 지금 수급하고 모멘텀 측면에서 좀 가격 수준보다는 좀 타이밍이 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매도 일단 1월 중에 외국인 매도 규모를 통해서 이제 뱅가드 펀드의 좀 매매 성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. 다음까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한 2월 이후 정도가 이제 대형주 매매가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당분간 기간 조정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더 모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한양증권 김지영 팀장과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.